그런 얘기 한번 드리긴 했는데, 한약을 얼마나 먹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 자꾸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꼬셨어요. 아이고, 이거 세제는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6개월은 하셔야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고 나면 자기가 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으면 환자들이 분명히 먹습니다. 그러면 20제, 30제도 먹어요. 제 환자 중에 예, 극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은 지금 계속 먹거든요. 지금 다 나았어요. 근데 계속 다 나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괜찮으셨으면 달아 안 먹더라도 철되면 꼭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귀비탕 증상이 금방 안 없어집니다. 또 조금만 무리하면 그 진액 부족이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진액 싹 마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셨어요. 신경 쓴 일이 많으셨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을 뭐 한 번에 뭐 한 2-3제 정도 드세요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뭐 10제, 20제 뭐 이상 써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만 환자분이 선택하게 합니다. 보통. 또 이런 분들은 예민해서 금세 안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먹고 효과를 본다면 만약에 귀비탕 같은 경우면 그래도 한 제 정도 먹고 나면 조금 마음이 조금은 좀 잠도 좀 자고 합니다 정도의 말은 나오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가면 2-3제만 좀 더 달아 드세요라고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 보통 할 때 이제 녹용 많이 권하니까 녹용에서 하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증과 허증의 개념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실증, 허증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직 실증과 허증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글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허한 거 다 허한 것 같아요. 다 실해요. 간이 실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이란 사기가 성한 겁니다. 사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안정된 것 말고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던 아니면 내부에서 기운이 생기든 뭐 어떻게 이물질이 생기든 기체가 되든 찌꺼기, 습담이 있든 물이 차든 어혈이 생기든 이런 어떤 실질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요게 사기입니다. 아니면 풍한서습 조화. 여기에서는 불면이라서 뺐는데 그런 어떤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병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허증이라는 거는 정기탈측허입니다. 내 몸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운이 약해지든, 여기는 이제 그 불면이라 기운은 뺐는데, 혈이 부족해지든, 정이 부족해지든, 진액이 부족해지든, 어떤 내 몸의 정상적인 뭔가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몸도 부족하지만, 어떤 병을 일으킨 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발 요인이 있는 거고, 요거는 내 몸이 약해져가 그런 거예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구별할 때, 요거 위주로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정기를 보호하는 거 위주로 봐야 되겠다. 그럼 약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면, 허증이 많은 데다가 가벼운 사기를 보는 쪽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실증을 보면서 그래도 실증만 보게 되면 내 정기가 조금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정기를 조금 그래도 보충하면서 하자. 그런 7대3 이런 비율의 어느 처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잘된 처방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증의 개념에서 보면, 이 담음이라는 게, 왕군의 담론, 뭐 아니면 십병, 구담,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담음이, 이 흉부라든지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들고 왔는데, 피부에 뭐 생기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피부에 뭐가 딱 들어있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럼 우린 눈으로는 이제 고름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가 딱 들어있으면은 느낌이, 뭐가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담음이 흉부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담음이란 사기가 있으면은 뭔가 불편합니다. 그거를 환자가 표현을 좀 성격이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자꾸 뭐 심장 쪽에 뭐가 있다 보니까 그게 두근두근해서 불안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담음이라는 그 실증의 사기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담음이 막는다고 표현하고 보통 이제 담음 치료할 때에는 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령이라든지 귤피를 많이 씁니다. 뭐 물론 복령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담음이 있더라도 음적인 사람하고 양적인 사람하고 이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음적인 사람은 소통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막혀 있는 거를 좀 하는 거고, 양적인 사람은 담음이 있다 보면 너무 깝깝해요. 이러니까 이 흥분되는 거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복령을 썼다고 하면 양이는 그러면 뭐를 좀 쓰면 좋겠습니까? 흉부 쪽에 담음을 없애는 이렇게 해서 좀 말을 시키자. 자, 어떤 약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작약 좋죠. 근데 작약은 양인들에도 쓸 수 있는 작약이 굉장히 순한 약입니다. 그래서 흉부 쪽에 흉부라는 곳은 심장, 이 열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맹문동 좋습니다. 맹문동은 눅눅하고 축축한 약이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방 뜨는 이놈을 일단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담음이고 자시고 일단은 이 흥분되는 것부터 아티만부터 놓고 보는 거예요. 자라 일단 황련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담음 같이 볼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페모는 좀 기관지 쪽에 좀 가깝고 과루인이 그런 데습니다. 과루인. 그래서 그럼 무슨 처방이고 소함융탕인가? 소함융탕이 황련 반학 과루인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이제 여러분들 과루인 혹시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웬만해서 잘 드실 분 여기는 없습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축 처집니다. 나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약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약하니까.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태우 정도 태우도 며칠 못 갈 걸, 이게 생각으로 셉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루인을 어떨 때 재미를 봤냐면, 어떤 아줌마인데, 진짜 이제 화끈한 아줌마예요. 화끈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토할 듯이 계속 막 칼락칼락 과루인 딱 쓰고 금방 좋아져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된 분. 저런 사람이 과루인을 쓰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나복자나 심하면 반화 정도 좀 쓰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게 기침도 하지만 이 열기 이런 것들 흥분을 진정시켜야 돼요. 과루인이 좋습니다. 페모는 좀 눅눅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눅눅한 약. 오히려 저는 보온에 가깝습니다. 담음을 안 없애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실증 중에 이제 구역이라든지 상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질문한 거에 요게 나옵니다. 보통 음적인 사람은 기역, 상기 요거 잘 되는 거 보면 중하초로 기운이 잘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운이 위로 뜹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반화, 온담탕을 주로 쓰고 그 허혈을 이제 주결로 봅니다. 요거 설명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울이 되면 열이 납니다. 기운이 뭉쳐가지고 그럴 때 시오를 씁니다. 그래서 소시오탕, 대시오탕, 시오계집 이런 걸 씁니다. 양인들은 기운이 뭉치거나 하면 답답해서 갑갑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흥분하고 이럴 때 황련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음인들은 황련 못 씁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음인들도 힘이 넘치면은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명경의 열이라는 것을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일단은 위장과 관련된 게 양명경의 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도 이런 데도 보니까 다 양명경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거나 환자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요런 데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양명경을 느낄 때 감기가 걸렸는데 뭔가 소화기 증상을 딱 끼면 콧바람에서 열기가 막 날 때가 어느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 애기탕 조문에 보면 이제 뭐 콧바람이 뭐 열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석고도 들어가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요런데 이 위나 식도 요런데 막히면서 허열이 생기면 잠 못 잡니다. 그럴 때 이제 허번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럴 때 이제 백호탕이라든지 승기탕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자, 뒤에 있나? 잠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상초에 이제 열이 있는데 이게 완전 우됐어요. 이럴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치자라든지 황련, 과루인 이런 게 이제 양인들한테 많이 쓰는 약재들입니다. 이게 물론 치자도 음인들한테 쓸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래도 힘이 좋은 약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가 답답하면서도 밑으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설사. 요럴 때에는 반화사심탕하고 이런 거 씁니다.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초하고 하초의 이제 상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중초입니다, 중초. 중초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중초가 막히는데 하초로 자꾸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반화사심탕 같은 자꾸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초가 소화가 안 되는 중초가 막혔는데 하초도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소변이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약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초를 막힌 거를 통해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반화입니다. 반화. 해보면 반화가 이런 거 제일 막힌 거를 잘 뚫어줍니다. 요거도 경우고 요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황련이 들어가느냐 시오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자, 황련은 어떤 약이냐면 황련은 이제 좀 적당량 많이 쓰게 되면 열을 확실히 열을 확실히 끕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부위에 모두 다 가지만 심장이라든지 이런 열을 꺼트립니다. 그런데 소량 들어가면 이게 고미가 있어가지고 습기를 잘 말려요. 습기를. 그래서 중초가 막히면서 하초가 풀어지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압력이 꽉 돼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막혀 있어요. 기운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신이 약하거나 이런 수렴하는 이 힘 자체가 약한 사람들은 안에 막혀가서 압력이 늘어나면 이 압력을 못 이기고 압력은 계속 있는데 밑으로 자꾸 새어나가요. 습기가. 그래서 자꾸 설사가 하는 겁니다. 막힌 것 때문에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여지기 때문에 수별이 돼가 설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중초에서부터 하초까지 소화가 안 되면서 대쇄본도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여기가 확실히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중하초가. 이런 거는 중초에서부터 통해줘야, 여기를 확실하게 통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열도 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시호입니다. 시호.
하나는 반화와 황련을 쓰고 빠져나갈 때는 하나는 반화와 시오를 씁니다. 여기에서의 중심,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얘기를 하냐면, 중초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중초. 반화가 핵심인 상황에서 황련을 같이 쓸 것인지, 시오를 같이 쓸 것인지가 이 병리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사 환자들 상당히 많이 살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병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계속 살이 빠져요. 계속 살이 빠져요.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이제 한약을 다루니까, 한의사니까 계속 소화제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사를 계속 하니까 백출 종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환자를 봤을 때, 자, 내가 백출 쓴다고 그게 나을까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거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풀어지는 게 이제 긴장감이 좀 덜하다 보니까 이 압력을 못 이기고 자꾸 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백출 이런 거 다 빼고 기체부터 풀자 해가지고 이제 해서 지금은 해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중하초로 안 갈 때에는 이 시오 같은 걸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약의 차이가 반화사심탕하고 소시오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화황련이 들어가고 반화시오가 들어갑니다. 반화사심탕은 중초를 소통시켜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거를 습열을 중초에서 생기던 그 습열을 황련과 황금이 적절하게 이제 진정시켜 주는 거고, 소시오탕은 반화와 시오가 뚫어가지고 해결해주는, 위에서부터 황금이라든지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잘 식혀 내려가는, 중초를 뻥 뚫어가지고 쭉 내려주는 처방이 바로 소시오탕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탕에는 여러분들 이거 쓰고 변비 엄청 잘 났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음적인 분들이 이제 변비했는데, 저도 이제 후박, 대황 이런 거 많이 써봤지만 오히려 이런 처방이 훨씬 잘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뚫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초를 통하는 약은 없습니다. 하초로 소통시키 안 되는 경우고, 이제 제가 이제 왜 강조했냐면, 반화를 강조했냐면 이게 중초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가 하초 뚫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 여기 중초가 막히든 아니든 그럴 때에는 흔히 승기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게 막혀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시오탕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이 시오와 함께 이제 이런 승기탕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지? 온담탕하고 그 차이. 온담탕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시호와 반화의 차이인데, 반화는 일단은 두 가지 약은, 반화는 실제로 습담을 제거하면서 뚫어요. 여기에서 이제 시호는 확실히 열이 있습니다. 이게 찬약이에요, 찬약. 그래서 이걸로 이게 막혀 있는데도 어떤 허열이 생깁니다. 불면이든 아니면 뭐 갑갑에서 뭐 흥분이 되든 아니면 뭐 상부로 갱년기로 열이 나든 그런 게 이제 반화만으로 안 된다, 시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포인트가 되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반화가 여기를 뚫어주는 데는 기본적으로 반화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반화가 없는데 시호로 뚫리느냐?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뚫어주는 힘이 없는 건 아닌데 뚫어주는 핵심은 반화입니다. 반화는 열을 끄지는 않습니다. 열을 끄면서 여기를 통해주는 것은 시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쓰거나 시호를 위주로 쓰거나 하는 게
소쇼탕에는 이 기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산에는 기체가 별로 없습니다. 온담탕에는 반드시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맛이 없다, 뭐 음식에 관련된 거는 온담탕입니다. 그게 이제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입맛이 없어요. 먹어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반화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이런 거 보면 환자분들이 그냥 평소에 입맛이 없다라고 해요. 평소에 입맛 없고 뭐 그냥 조금 먹어요. 뭐 그냥 왜 그러냐면 많이 먹으면 깜깜하거든. 그런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적게 먹어요. 근데 이제 백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먹기 싫다. 입맛도 없고, 그냥, 먹고 싶으면 생각도 안 들고, 뭐, 그래요. 뚫어주느냐, 거기 그냥 거기에 조금 습기를 말려가지고 조금 활동시키느냐, 그 정도 차이입니다. 대답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증에 가보겠습니다. 허증은 뭐, 불면에 대한 허증은 기본적으로 혈어입니다, 혈어. 그래서 이제 혈어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사물탄, 이런 게 있고, 육미, 팔미라고 제가 얘기해놨지만, 보정하는 약들, 뼈와 관련된, 뭐, 구기자, 토사자,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심심할 수 있으니 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에 뭐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노인분들이 오셨어요. 노인분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네, 흔히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하게, 뭐, 검사에도 별로 안 나와. 뭐, 소화가 잘 됩니까? 뭐, 그럭저럭 잘 되고, 뭐, 배를 눌러봐도 뭐, 크게 아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그냥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환자분들 중에 더러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나이 들면 잠 안 오는 거 아이가? 어떻게, 타는지 안 타는지. 추위를 타는지. 왜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셨습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점 그냥 나이가 먹으면 혈과 음이 마르면서. 진액이 마르면서. 네,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조금 더 추위를 탈 것이고. 뭔가 막히면서 최근 들어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열이 들 때는 막히면 좀 열이 든다. 진액이 부족하면 열이 나진 않을까요? 근데 추위를 타진 않죠. 추위. 그럴 수 있죠. 또 뭐, 또 접근 방법. 신 원장님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중국 그래프. 젊은 환자들을 위주로 보시는구나. 그 뭐 평소에 다니다 보면 대진 뛰다 보면 좀 이런 경우 없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일단 소위 뿌리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음호 쪽으로 해서 진액이 좀 약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좀 이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분은 알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외로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진짜 몸이 약해지는가 봐요. 몸이 약해지고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해서 환자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진액도 부족해지고 그 소위 말하면 단단함, 뼈나든지 우리는 뭐 심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근골이든 뭐든 이렇게 풀어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술에 많은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뭐 그래서 소변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거 쓸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팔미를 쓰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뭐 산약이라든지 특히 산수유 같은 거 나이 들수록 좀 응용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일단은 소화되는 게 먼저지 해서 막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산수유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진단 분명히 공진단에 녹용도 수렴시키고 산수유도 수렴시키고 하는데 잘 먹잖아요, 공진단. 먹고 탈나는 얘기 그래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사양이 그거를 다 뚫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양극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녹용하고 산수유가 당귀가 그런데 그만큼 의외로 그 수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약을 많이 못 썼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노인분들. 자, 그 다음에 불면을 좀 종류별로 한번 봤습니다. 인면장애.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죠. 자주 깨는 것. 잠은 드는데 중간에 자주 깨는 것. 재인면장애. 한 번 깨면 잠이 잘 안 오는 거. 주인 아니셨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인면장애는 소위 말하면 아예 이제 기운이 차분하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흥분이라고 봅니다. 흥분 과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좀 쉽습니다. 대부분 심열이라든지 진액 부족으로 인한 허열. 이렇게 먼저 관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뭐 물론 인면장애에도 뭐 반화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황련, 산조임, 맹문동, 심하면 용골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서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이 부족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물탕이나 육미 같은 게 인면 자체가 안 될 때에는 황련, 고력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깨는 거는 열도 있지만은 기체가 좀 있습니다.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깨는 경우에는 일단은 소통이 잘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소통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더워서 깨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굉장히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체온이 떨어져서 깨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조금만 추워도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부족해가지고 허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인면 장애는 소위 말하면 소화불량, 기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비율을 따져서 얘기하는 거고 기체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다가 딱 깨고 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여러 약 지어드릴 수 있으면 지어드리지만 뭐 한의원에 구비되어 있는 소화제를 잠자기 전에 그냥 그거를 먹고 잔다든지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다가 소화제를 먹고 다시 좀 있으면 잠이 조금 오거든요. 그렇게 잔다든지. 황련 이런 거보다는 재인면 장애는 그런 게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꿈 많이 꾼다. 이거는 여러 논문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혈어가 좀 많습니다. 혈어. 이쪽을 좀 꿈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기운은 좀 가라앉아서 접촉이 됐어요. 신으로. 근데 그게 자꾸 완전히 확 깨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밑에서 뭐 흥분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혈허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과의 관계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불면이 왔습니다. 불면을 제가 심장에 배속시켜 봤습니다. 기울로 인해서 심장이 흥분되는 것은 보통 기울은 뭐 여러 장기가 하지만 간에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자꾸 울대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흥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혈이 조해져가지고 많이 조해진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양적인, 뭐 여기 제가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혈이 많이 좀 부족해져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양적인 사람, 장하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소변 쪽에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수렴시켜주는 약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육미, 팔미 같은 약을 포인트로 쓸 때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아마 소문학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변을 포인트로 해서 접근하면 산수유라든지 숙지왕 쓰는데 조금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좀 자세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양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눈빛이라든지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처방을 하면 그 이후로는 크게 탈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하는 거 아까 배웠던 귀비탄 그런 경우 들어있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할 때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리하는데 불면과 관련된 약재를 제가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주목해야 돼. 그렇지.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너무 이래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썸머리를 좀 해왔습니다. 좀 중요한 약들. 아까 이제 기운의 약줄 중에는 그래도 향부자와 반하는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청렬하고 하는 거에는 시오, 석고, 지모, 치자, 황련, 황금은 좀 알아야 된다. 보혈하는 약에는 요런 거. 산조인, 그 다음에 안신하는 약에는 요 정도 약재는 알아야 된다. 중초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약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을 보기 위해서는 구기자, 숙지왕은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또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꾸 썸머리를 줄여드립니다. 반드시 이 약재는 좀 아셔야 됩니다. 불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요즘에 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 그리고 좀 구분을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약성가도 외우고 맛도 보고 맛은 봐야 돼요. 맛은 봐야 되는데 기억을 할 때 그래 약성가를 외워가지고 막 그래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좀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기억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비슷한 요거는 이제 교과서 분류입니다. 교과서 분류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눠 가지고 요 이미지를 하는 작업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황련과 황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런 이제 두 가지 약재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글로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썼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아무튼 언젠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황련을 제가 보겠습니다. 황련은 눈에 잘 갑니다. 눈 빨갈 때 떠올리셔야 됩니다. 황련.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 입 안. 여기에는 황련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눈, 입과 관련된, 물론 코나 귀나 다 갑니다만, 그리고 이 황련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습열입니다. 습열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어느 부위에든 습열에 작용합니다. 모든 부위에 작용하지만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위는 심비. 하나 더 하면 간.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밑으로 이제 습열을 꺼트리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성질은 습열이고 이목구비로는 이런 데 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습열 비만, 사리, 황달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러한 모든 모습은 습열의 모습입니다. 이질과 설사가 나지만 이게 섭열이라면 쓸 수 있고 황달도 습열이라면 쓸 수 있고 정신이 혼미하고 하지만 습열이라면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더 볼까요? 반화는 주로 어디에 작용 많이 하냐면 여기 반화는 이목구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습기를 보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습은 기체를 유발하고 열은 진액을 말린다.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이라고 할 때에는 기체가 항상 동반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화는 주로 습에 작용하고
생각, 멍 때리고 이런데 작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작용하는 부위는 비위입니다. 비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가래가 끓고 어지럽고 뭐 이런 것들이 두통이 있고 다 이런 건데, 습이라든지 기체와 관련된, 그리고 비위에서 시작된 거면 반화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져왔나? 그 다음에 향부자. 향부자도 습과 관련된 약이에요. 습과. 이 약이 건조합니다, 약간. 그 다음에 이거는 노기를 잘 봅니다. 노기. 화내는 거. 그리고 이 향부자는 상중하 모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초에 막힌 것도 잘 뚫고, 중초도 뚫고, 하초도 뚫습니다. 여기 하는데 습기와 관련된 거. 특히 감기 울결과 관련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있나? 너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용안육. 용안육은 이 달달한 약은 예민한 걸 치료합니다. 예민한 거. 그래서 좋아하거나, 그 다음에 풍이 자꾸 예민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에어컨 같은데 살짝 자극이 왔는데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풍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거나 예민한 데 쓰고, 작용하는 부위는 심, 비위, 여기에 그 다음 작용하는 방향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달달하게 눅눅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봤습니다. 어이씨,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용골은 삽제입니다. 삽제. 삽제고, 어디에 가장 많이 쓰냐? 공포에 씁니다. 공포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뭔가 촬영이 있고 발표를 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용골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민하게 공포로 자꾸 흔들리니까 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이 약간, 조금, 진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풍, 열, 조 이런 데 있습니다. 예민하게 자꾸 흥분되고 불안하고 이런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작용하는 부위가 이제 제일 많이 심에 작용하고 간담에도 작용합니다. 불안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으로 그 결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삽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황련과 용골의 차이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일 발표 날이래.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카메라 촬영을 하러 갔어요. 불안해. 카메라 울렁증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약을, 황련을 먹을까요? 용골을 먹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차이가 나가지고 황련과 용골을 쓸까요? 퀴즈입니다. 네. 황련과 용골. 황련은 아까 습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불안함을 스스로 느끼기에는 또 허번증이 느껴져요. 허번이 느껴진다. 좋습니다. 용골은 좀 환자분이 불안한 데는 좀 풀어진 느낌이에요. 뇌 쪽이 한미력처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불안의 형태가 좀 불안한데 풀어진다는 게 조금, 저는 그 말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른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태호가 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한번, 마무리. 불안함을 풀어지는 느낌.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거 황련과 용골 해도 되고. 신원장님 의견부터 듣고. 순서대로 와야 되지 않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용골은 불안해서 손을 떤다거나 행동으로 불안한 그런 게 있을 거고, 황련은 얼굴이 붉어진다. 열 힘드는 증상들이 이제 어시스트 왔다. 이제 스파이크. 이제
불안한데 이제 뭐손 떠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뭔가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안정이 안 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풀었는데 새는 느낌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불안해서 갑자기 설사한다. 아, 그럴 수 있지. 혹시 뭐 근데 황녀는 조금 약간 사람이 좀 흥분돼 있고. 흥분돼 있고. 왜냐면 좀더 실증 느낌이 좀. 네네. 굳이 데뷔를 하자. 네. 그러면 용골은 허증 느낌. 허증이 좋네요. 뭐 하는 김에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뭐 원래 이런데 이런 거는 종합하면 됩니다. 괜히 자기 의견을 내서 하면 이미 긴장을 해서 부채가 돼서 열증이 딱 떨어지는 상태. 확실히 열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일단 불안한 그런 것이 아직 뭔가 이름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 그냥 두근거리는. 좋네요.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뭐 그래도 말 안 하고 하면 나 싫어하나? 뭐 집에서 고민할 테니 그래도 내 말을. 조금 더 양인자한 스타일 같죠. 양적인 스타일의 사람한테 쓰고. 이걸 조금 더 음성인 쓰지 뭐 반박할 수 없는 얘기는 아니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저는 어떻게 이제 약을 보냐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릴 때 맛을 먼저 떠올립니다. 황녀는 쓰잖아, 차잖아, 고개 떠올리고 용골은 아무 맛도 없어요. 약간 텁텁한 맛이 있어요. 그럼 쓰다라는 말은 이제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열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열. 그게 꼭 붉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깝깝한 것도 다 열입니다.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표정에 꼭 얼굴이 붉어지면 더 좋고 답답하게 뭐 이렇게 뭐 하는 위장에서도 답답해도 다 쓸 수 있어요. 답답한 그런 거지 불안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오히려 좀 흥분을 잘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많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 가서는 뭐 불안할 때 황년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용골은 다른 사람은 다 안 떨어요. 이 상황에. 그냥 대충 발표하라고 하면 와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덜덜덜덜덜덜 제가요 도저히 못하겠는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제가 풍이란 걸 자꾸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는? 그럴 때 물론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어요. 붉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황룡과 용골을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녀는 그 흥분이 우선이에요. 흥분. 그런데 이 용골은 불안이 우선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남들보다 너무 과하게 하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불안하지만 이거는 과한 거잖아. 그래서 허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몸이 약한갑다. 이거 담력이 약한갑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조인도 열과 조를 보는 약입니다. 이제 이 심장 부위, 그 다음에 간에도 갑니다. 이게 심간에 조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심장이 불면이 예민해져가지고 과하게 흥분되면서 하는 거를 좀 수렴시키는 방향. 이거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네. 그만하죠. 이제 잠깐만 됐네. 숙지왕은 이 책에 보면 이건 제가 고쳤습니다. 그 장경학 선생부터 쭉 해가지고 숙지왕은 9번 쪘으니 따뜻하다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한테 니 먹어봤나 이렇게 니 먹어봤나 먹어보면 네가 그렇게 먹어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먹어보면 이게 숙지왕의 핵심은 진액입니다. 진액. 그게 온이고 차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액 덩어리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진액이 생지황도 여러분들 왜 즙을 짭니까? 그 즙 낼 게 많아서 짜거든요. 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숙주황의 핵심은 혈입니다. 보혈. 보혈이고, 그 다음에 먹어보면 약간 찹니다. 찬 게 포인트가 아니고, 숙주황은 건조함을, 혈허를 어떻게 보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숙주황은 무거워요, 약이. 무거워서 밑으로 자꾸 내립니다. 그래서 간, 신, 뭐 비위나 심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내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노라든지 이런 흥분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진액이 많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산조인을 대체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책에 보면 뭐 붉은 나비, 주성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백자인, 야교등, 합한피 뭐 이런 거를 쓰라고 합니다. 야교등은 하수오 그 줄기입니다. 줄기. 제가 이제 사서 먹어봤어요. 이거 쓸 바에 하수오 씁니다. 비슷해 그냥. 근데 좀 가벼운 하수오, 좀 묵직한 것보다 가벼운 하수오 정도예요. 합한피도 제가 해봤는데 이 맛이 없어요. 합한피 떨떠름하니.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백자인, 맹문동 황련, 아니면 이게 황련이 좀 과하다. 황련은 많은 양은 아니고 차라리 죽여. 그나마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산조인을 대체해서 이렇게 쓰자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산조인 쓰지 뭐. 그리고 저는 뭐 산조인 한 첩에 30g씩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잠이 온다는데, 왜 산조인에 목을 맵니까, 산조인에? 다 됐다. 자,